안녕하세요. 노초로TV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연휴의 끝자락인데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쏟아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 분위기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른 게, 분명하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과거에는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이렇게 3인방이 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관리했다면 지금 보여주는 이재명 정부의 틀린 양상은 바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의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모들의 얘기를 듣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책의 A부터 Z까지를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과거의 정부와는 다른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 수요 공급, 금리, 뭐 부동산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부동산 심리 지수거든요. 심리.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정말 컨트롤 타워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얘기하면서 부동산 심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연일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지금 X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향력은 이미 시장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정책을 여러 번 발표하는 효과보다는 정책을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가 큰 거시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보지 못했던 양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세 가지를 일단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다주택자 중과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 막연한 기대치는 사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한 게 시작이 되었고요. 두 번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의미 있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닌 뭐 투기용, 투자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뭐 이런 발언 하셨거든요. 여기서 핵심 뭐냐면 주택시장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했다는 거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분명하게 다르게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선명성 있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집을 갖고 있을 때 양도세 감면을 해준 것 중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근데 지금까지의 형식은 어땠냐면, 거주를 10년 이상 하면 40%, 보유를 10년 이상 하면 40%,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도 하고 거주도 하면 주택가격이랑 상관없이 80%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고, 이게 정말 정당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장특공제를 손보기 앞서서 비거주자의 장특공제는 없어질 확률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편될 확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또 그 발언이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최근에 얘기하신 건데, 뭐 투자용, 투기용 다주택자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또는 임대사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면서 혜택을 주는 게 맞는가, 이런 시그널을 주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주택자의 돈줄을 관리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주택자, 비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다주택자와 비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향후에 규제를 촘촘히 해나가겠고, 거기서 생기는 세원들은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을 향해서 뭔가 그들을 규제 완화를 해주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구체적인 그림은 앞으로 차차 나올 예정이지만 큰 틀에서의 흐름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채 1년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전면으로 나섰고, 그리고 A부터 Z까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됐다. 이제부터 촘촘히 부동산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총괄 책임자가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관리해 가겠다,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제가 1월 달만 하더라도 고객들을 만났을 때 뭐 부동산 대책 나와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냐, 결국은 집을 사는 자가 이기는 거고 시장을 이기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고객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연일 이런 발언들을, 강도 높은 어떠한 부동산 발언을 하면서 2월 들어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얘기들로 조금 얘기의 양상이 바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할 것 같은데 이번 정부는 좀 뭐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통계로도 이런 상황들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다주택자 매물들이 시장에 조금씩 출회되고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나 비거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내가 집을 파는 게 유리할지 보유하는 게 유리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내가 이거를 자녀들한테 증여하기 좋을지 양도하는 게 좋을지 세금 계산을 끝내서 집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고 저도 실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원래 자금 여유가 있고 부동산으로 조금 뭐 재테크 성공하신 분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뭔가 소득이 발생했는데 부과되는 거고, 지금까지 그 양도세 유예를 수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시장에 대응해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경제적인 여력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부동산 컨설팅 해주는 분들, 세무사들 통해서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들을 잘 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은 제가 볼 땐 누구겠어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무주택 서민도 말하는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무주택 서민이라는 기준도. 그래서 저는 무주택 서민을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게요. 무주택 서민 중에 둘 다 맞벌이를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금 여력이 있고,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 기준이 안 되는 무주택 서민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정말 정책 자금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맞벌이가 아닐 수도 있고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게요.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 분들은 다주택자 매물, 비거주자들이 내놓는 급매물을 공략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여기서 템포를 얘기하자면 너무 빠르게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막 구체화되고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 높은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그렇고 올해만 해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집을 상당히 많이 샀어요. 30대 중후반 중에 직장도 좋고 자금 여력도 있는 분들이 20평대, 30평대 매물을 많이 구매하는 주요 구매 세력이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번 정책 때문에 나오는 급매물을 노리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분 말고 정말 자금 여력도 없고 외벌이 가정에 직장도 뭐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는 정책적인 혜택도 많이 돌아가야 되고 그 자금도 대출도 정책자금 대출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에 따른 이런 세금 혜택도 어느 정도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서울권에서 주택을 사기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3기 신도시 물량이 좋아요. 3기 신도시 물량이. 그 3기 신도시 물량으로 나온 입지들은 제가 볼 때 경기권에서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입지는 다 좋습니다. 가장 유망한 데도 있고 덜 유망한 데도 있지만, 유망한 데는 분양가가 그만큼 비쌀 것이고 덜 유망한 데는 분양가 조금 저렴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인의 작은 사정을 고려해서 첫 번째로 공략할 것은 3기 신도시의 공공 물량을 기다릴 필요가 있죠. 3기 신도시 물량은 올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97 대책 후속 대책으로 1월 29일 날 공급대책 발표했어요. 공급대책 발표했는데 되게 정말 입지 좋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분양주택으로 나올지, 뭐 지분형 주택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뭐 순수하게 그 공공임대주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섞여서 나올 건데, 그런 데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전략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끝날 때까지 세심하게 컨트롤 타워로 부동산을 챙긴다는 전제 하에 정부에서 약속한 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그렇게 이행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대통령이 이만큼 부동산에 관심을 직접 보인 대통령도 없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상 끝까지 이 부분을 챙겨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